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부와 결혼한 처제이자 아내입니다. 제 소개가 조금 애매하지만 사실입니다. 제 남편은 원래 제 쌍둥이 언니의 남편 즉 형부였습니다. 남편은 언니와 중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어릴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결혼까지 한 장수 커플이었습니다. 언니와 결혼한 후에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 뱃속에는 조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그냥 평범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배가 불려왔을 때쯤 언니는 육아휴직을 하였고 평일 낮에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었고 그 도둑은 자고 있던 언니에게도 몹쓸 짓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녁에 형부가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 손, 발이 묶여 있었고 입도 테이프도 붙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형부가 실신한 언니를 데리고 급히 병원에 갔지만 아기는 유산하였고 언니의 건강 상태도 안 좋았습니다. 약 2달간의 병원 생활 후 퇴원을 하였지만 언니는 정신적인 충격과 우울증에 힘들어하다가 그해 겨울에 스스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다 힘들고 슬퍼했지만 특히 형부의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형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는 것 같았지만 퇴근 후 집에서 술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한참 지난 후 범인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형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의미가 없다며 선처 없이 죗값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였습니다. 가끔 엄마가 만들어주신 반찬을 들고 형부네 집에 가면 거실도 안방도 전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작은 방에서 형부가 지냈습니다. 그 방 안에는 먹다 남은 안주들과 소주병들 그리고 언니 사진뿐이었습니다. 갈 때마다 청소 및 깨끗이 치우고 오지만 다음번에 가보면 또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언니 기일에 형부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지만 얼굴은 많이 변했고 몸은 왜소해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형부를 안으시며 자네라도 잘 지내야지 왜 이러고 있냐고 하시며 펑펑 우셨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의 반찬 심부름을 더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학원생이었던 저는 형부네 집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부의 술방은 제 방이 되었고 형부는 다시 안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일찍 술도 안 먹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저녁을 준비하였고 낮에 학교 안 가는 날이면 밀린 빨래와 청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꽃 화분도 사다 놓았습니다. 형부는 저 덕분에 집으로 퇴근하는 길이 덜 슬퍼졌다며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형부보다는 오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언니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기에 처제와 형부라고 부르며 다니기에는 주변 눈치가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서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형부가 이사를 갔습니다. 좀 더 편하게 출퇴근을 하라며 형부의 배려였습니다. 언니와 살던 집을 비우고 나가면서 형부가 많이 울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이제는 언니를 보내줘야 할 것 같다며 이사를 결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취직도 했으니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고 하였습니다. 있고 싶을 때까지 지내도 되니 독립하려고 하지 말고 결혼자금 및 저축하라고 하였습니다. 형부는 다른 사람 만나실 거냐고 물었더니 세상에 언니는 단 한 명이라며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법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20대 후반인데도 언니만을 생각하는 형부가 고맙기도 하였지만 안쓰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사랑을 받았던 언니가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형부가 언니 옷과 각종 액세서리들, 가방 등등 주시며 이제 저보고 쓰라고 하였습니다. 내버려 두면 뭐하냐며. 제가 쓰고 다니면 언니가 더 좋아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옷, 액세서리, 가방 등 몇 년을 안 사용한 것인데도 새로 산 것처럼 전부 깨끗이 잘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옷이 별로 없었기에 언니 옷을 입고 다니는 날이 많았습니다. 늦게까지 야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형부의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술도 오랜만에 많이 드신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더니 언니의 이름을 부르며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형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안방에서 형부가 잠을 잘 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부에 대한 연민인지 동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형부에 대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 다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셨지만 많은 대화와 설득 끝에 허락을 받았고 형부에 대한 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형부의 계속된 거절에도 저는 시간을 가지고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언니 기일이 다가올 때쯤이면 가끔 술을 많이 취할 때면 저를 보고 언니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여전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마음 한켠에서 언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부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부였고 오빠였고 남편이 된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합니다. 가끔은 언니가 꿈에 나와서 고맙다고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였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 저희지만 아끼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